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G7 정상회담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최근 몇 달간 매우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무역 합의 희망에 진정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리들이 전날 밤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도 양국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통화에 대해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5%,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 나스닥 지수는 1.3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의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행히도 한국이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이란 핵합의 유지 노력의 중요성과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이란 핵합의 파기 위기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수주 내로 회동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급락과 함께 어제 우리 증시 급락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됨과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서 경계감이 커졌는데요.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어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1.6% 이상 하락하면서 1916선까지 내려왔고요. 어제 코스닥은 4% 넘게 빠졌습니다. 610선 이탈하고 600선마저 이탈하고 58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도 불안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1220원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안도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아베 내각을 향한 일본인들의 지지율이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한일 갈등이 심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언론은 보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무역 전쟁 격화에 안전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도 상승을 했고 증권사에서는 또 배당주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함께 안전 자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시장에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양지수 급락했습니다. 테마별 그리고 업종별로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의 투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불안한데 시장 전체적인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전날 금요일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3대 지수 월요일 밤에는 모두 1%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일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이 전장보다 1.05% 상승한 25,898.83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10% 상승한 2,878.38에 그리고 나스닥은 1.32% 상승한 7,853.74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전일이죠. 전전일에 있었던 급락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3대 지수가 고르게 1% 이상 상승하는 그래도 비교적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 촉각을 기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이 협상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면서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멋진 사람이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이 반응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 중국 쪽과의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협상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을 통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중국과 미국 협상 대표들은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양측은 기술적 차원에서 접촉을 유지할 뿐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중국은 또 이어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는 확실한 그런 미중 협상에 대한 제스처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해결됐다라고 보이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이틀 전에 전전일에 너무나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등 작용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만으로 1%가 상승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반등에 대한 의미도 좀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등 글로벌 무역 정책 관련에 대한 불안은 지속적으로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1월이었죠.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셀진을 인수해서 암 치료제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셀진 모두 3%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암젠도 3% 상승하면서 바이오 업종들 좀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끌었다. 이 세 종목이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애플과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미중 무역 협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당연히 애플은 상승을 했고요. 1.9% 정도 상승했고 물론 다음 달 발표되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영향을 줬겠지만 최근 들어서 애플은 미중 무역 협상에 가장 크게 좀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 무역 협상과 거의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애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1.09%, 인텔이 1.33%,
브로드컴이 1.87% 등 반도체도 이 무역 협상 기대 속에서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과 페이스북 등은 이 마크롱과 트럼프가 디지털 세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래도 뭐 상승세 유지되면서 한 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이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섹터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뭐 기술주 중심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지수에 대한 상승은 1%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경제 지표도 사실은 좀 양호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좀 더 살펴본다라면은 이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한 2.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기업 활동 지수도 전월에 마이너스 6.3에서 이 8월은 2.7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 전일 나왔던 경제 지표가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 주가에 뭐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었고 최근 들어 지표 아직까지도 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역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당히 시장은 변동성에 좀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도 당연히 뭐 전일보다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높은 수준인 19.31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중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영향을 끼쳤지만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일 관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내각을 향한 일본인들의 지지율이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언론들은 한일 갈등이 심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갈등이 빚어지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이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뭐 국내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 뭐 다른 뭐 청문회 이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 쪽에 있어서는 아베 내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애국 마케팅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지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이 23일에서 2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8%를 기록을 하면서 전달보다 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60%에 육박하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6%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이 한국을 백색국가,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뭐 여러 가지 한일 갈등이 심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이 한국이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비판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과 일본의 이런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되면 뭐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뭐 분명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단기적으로는 감정적인 부분에 좀 더 이 국민들이 집중을 해서 이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들을 이 국민들이 느낀다라면 그때부터는 지지율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뭐 국내와 일본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지지율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현재는 안전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배당주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이런 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좀 안전 자산 투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귀금속에 속하죠. 이 금과 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 특히 실물에 대한 이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금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시대나 이 화폐보다 사실 더 오래된 만큼 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실물로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금에 대한 이
값어치, 금에 대한 뭐 니즈는 상당히 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금과 은 모두 다 있는데 사실은 이 금이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은도 같은 귀금속에 속하기는 하지만 은 산업재해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현재에는 경기가 침체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은의 변동성보다는 금의 변동성이 조금은 더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금 같은 경우도 뭐 산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은 거의 귀금속 안전자산에 대한 의미가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은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재로서의 성격도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이 좀 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경기가 불확실해지고 시장이 불안정할 때 그런 때에는 뭐 공포가 확산될 때에는 금값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이 파생 상품, 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ETN 같은 이런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한 이 상장 지수증권 ETN이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불안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증권사들에서는 뭐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주도 내수주도 뭐 경기 방어주 모두가 다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보통 환율에만 뭐 움직였다라고 본다라면은 수출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이 변동성이 좀 크고, 뭐 환율이 이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럼 수출주 유리하고, 원화 강세된다 그럼 내수주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 나타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원화는 약세, 뭐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 국내 증시 모두 다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그렇게 따진다라면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를 글로벌 증시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반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거의 확실하게 배당,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배당주 투자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미국에서도 배당주들, 이 배당 관련한 우선주, 뭐 RCPS라 그러죠. 전환 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 확실한 금리 그리고 원금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적은 이런 주식들 상당히 지금 매력도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나야 이 배당을 좀 많이 주게 되는데, 이 배당을 많이 주던 기업들도 배당률을 뭐 줄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보다 배당이 높다면, 그리고 시중 금리보다 배당이 높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매력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매수세를 당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른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보다도 변동성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밖에도 이 금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지금 달러와 엔화 관련한 그런 자산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 엔화 관련한 뭐 실물 자산 사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달러 관련해서 뭐 RP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국내에서 뭐 펀드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관련된 실물 자산들도 이 현재는 뭐 굉장히 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뭐 대형 증권사들 PB들을 통해서 이 많은 뭐 문의도 들어오고 있고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경기가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을 통한 뭐 실물자산 이쪽으로 조금 더 매력도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이유는 바로 증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말인데요. 노무라 측에서는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계속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매도 폭탄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좋지 않다라고 나올 때는 그냥 좋지 않은 정도에서만 거의 멈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융위기라든지 이 서브프라임이라든지 뭐 유럽발 금융위기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폭탄이 나왔을 때는 그냥 좋지 않다 정도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좀 폭탄을 맞았을 때만 그렇게 큰 폭의 금융위기들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뭐 지속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안 좋게 된다라면 양적 완화, 뭐 좋게 된다라면 다시 금리 부분 좀 만지면서 뭐 이런 부분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극한 상황이 된다라면은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속도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카드들이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단지 그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치달기 전에 모두 뭐 국가들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뭐 금융 위기까지 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뭐 매우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자, 오늘 새벽에 비가 아주 소나기가 서울 지역에 아주 힘차게 내려주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이제는 거의 아열대 기후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장마도 이제는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콜성으로 집중적으로 몇 분 딱 내리고 딱 그쳐버리는. 같은 저는 여의도에 있습니다만 여의도 지역에서도 동여의도에는 비가 내리는데 서여의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경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역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도태는 여러분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8월 27일입니다. 벌써 이제 8월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8월 27일 화요일. 오늘 투자 전략과 이슈를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서두에 한마디 하고 가죠. 이재광의 나침반 오늘 한마디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맹자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맹자님 하신 말씀 중에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나라 소랑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할 때 아주 일침을 가한 말이죠. 예. 연목구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다 하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너무 무리해서 추진하려 한다 하는 것을 꾸짖는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내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수가 상승과 하락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수보다 평균 인덱스죠. 인덱스 수익률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저는 아주 훌륭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수익을 내서 잘했고 손실을 봐서 못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시장 평균에 얼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계 증시에 비해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대 근대 경제학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그렇죠, 인비저러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인다 하는 말을 한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정치화하는 연결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침체는 불가피하다 하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는 어느 정도 연관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경제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를 푼다고 한다면 그만큼 피해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내 시장 여전히 아직까지도 미래의 희망을 찾기는 어려운 굉장히 암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도 그에 따른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 급락했는데요. 코스피 1% 넘게 빠졌고 코스닥 어제 하루 만에 4% 넘게 폭락이 됐습니다. 이러한 폭락 상황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제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시작이 좀 변화가 돼서 자 오늘은 좀 매수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야 이제 한번 이익 실현 하자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번갈아서 한번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그런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심정도 참 답답합니다. 자 이제는 1800선 붕괴는 어느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냐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죠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 매수 마인드 전략 아니다. 하지만 9월 중순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다.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의 변동은 있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 드리고요. 잠시 후 투자 전략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로 본다면 여전히 하락 기조입니다. 1800 붕괴 가능성? 저도 당연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에도 혹시 다시 한번 1800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지수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작 1.64% 급락을 했죠. 그래서 1916입니다. 1900포인트 16포인트만 하락한다면 붕괴되고 있는 이제 1900포인트 초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붕괴 1800선 진입은 누구나도 이제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이 코스닥은 참 무섭습니다. 4.28%가 급락했어요. 폭락 수준입니다. 거의 패닉 수준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582.91포인트 그냥 600포인트가 맥없이 붕괴된 이후 1월 달 반등의 가능성 없이 맥없이 추락하는 그냥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작은 물량에도 급락한 그런 모습이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그렇죠. 전입 가격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어제 코스닥 시장의 급락 이유는 바이오주의 급락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주가 좌지우지한다면 코스닥 당연히 제약과 바이오주에 의해서 시총이 왔다 그렇죠.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지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죠. 바이오주 최근의 급락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코스닥의 급락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의 급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죠. 물론 회사에서는 이의 신청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 길게는 한 1년에서 2년까지도 이 심사가 이어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로 대표되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은 바이오주의 치명타가 되면서 급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코오롱 생명과학은 크게 상승하는 5%가 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 마크로젠 같은 제약과 바이오 대표주자들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으로 인해서 그 소액주주 5만 9천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59,445명이 큰 피해를 받을 것은 불가피하고요. 지분율이 무려 이 소액주 지분율이 36%를 넘어서고 있고 시총은 4조 원대를 넘어섰던 주식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에 관련된 투자자분들의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한 소송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제약과 바이오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과 테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 제약과 바이오는 한번 상승 탄력도를 받았다 하면 그렇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 갈 수 있는 투자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종목입니다. 반면에 하락 추세를 접어들였다면 이 또한 무섭게 빠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게 끼가 많은 변동성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과 바이오주도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타기라든지 추가 분할 매수 전략을 강구하시는 분이 많고 저한테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러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바닥 탈출 상승전을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코스피 시장도 크게 하락했는데 그 가장 큰 핫테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죠.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진짜 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G1 국가의 보스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뭐 주식회사 사장님 같은,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 사장님 같은 느낌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주초만 하더라도 중국이 적이다 하는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어제 국내 주식시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G7 국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마감되면서 이제는 중국과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치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또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이 미국과 중국에 벌이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그대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이죠. 9월 1일부터 미국이 75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겠다는 천명을 했고요. 미국이 3천 달러에 대해서 기존 5에서 10%짜리를 5%더 인상, 2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발표 이후 중국이 보복을 취했고요. 10월 1일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서로 치고받는 이 난타전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지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1800포인트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국면 자체가 워낙 탄력도가 약한 그런 전형적인 약세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과 바이오주의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은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시장 영향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예, 이미 예고됐던 악재입니다. 물론 그 악재가 해소되면서 상장 폐지, 유예라든지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계되시는 고통은 크겠습니다만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악재라면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 코오롱 인보사 관련된 주가들은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미 악성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실적과 기술력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장에서도 코스닥과 제약이 폭락을 했습니다. 일부 임상 시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제 장에서 동반 하락했던 일부 제약주들은 오늘 장에서 반등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시장이 워낙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악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파기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불매 운동이 일본 경제 위협이 되고 있지만 한일 무역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도 내놓았는데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복잡하게 상황이 얽혀 있는데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경제는 너무 정치화되면은 역시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분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고요. 근데 어찌 연결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자, 최근 들어서 그렇잖아도 국내 경기가 어려운데 이 한일 간의 갈등이 국내 시장에 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죠. 무디스가 오늘 새벽에 긴급 타전을 보내왔죠.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양국 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도 아는 상황이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수출 규제로 이어졌던 이 무역 전쟁이 한국에 더 치명적이다. 저도 그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 상향 정말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국내 시장에 이것이 호재로 작용할 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주소미아 탈퇴, 그리고 이제 뭐 독도에 대한 영공수호, 그리고 뭐 극일 펀드의 대통령의 어제 뉴스, 또 가입, 이런 것들이 일부를 자극한다는 그런 영향은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어차피 극복해야 될 상황이고 겪어야 될 일이라면 저는 이번 조치는 저는 정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거라면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이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번기증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교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국익이 최우선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하는 꼴을 보면 그렇죠. 우리도 당당함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부 극단적인 그 의견들은 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한일 간의 관계가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냐는 일부 극단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양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낙연 총리도 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한일 간의 이 갈등도 그렇죠. 수습될 가능성에 실마리는 풀려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양국이 그 선거 전까지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험난한 행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죠. 이미 예견된 사항이고 그렇죠. 이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모습만 남겨놓고 있다고 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희망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겁니다. 굉장히 악재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악재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이 지난 23일까지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출 2건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불화수도 같은 경우도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조금 국내 기업들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찰나에 이 사태로 인해서 더 국내 반도체 관련, OLED 관련 산업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3개월 정도의 재고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그것이 지속될 경우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의 타격적인 노력이 어떻게 가시권에 들여오냐에 따라서 이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 향방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예상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간단 명료하게 언급을 해드리죠. 이미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는 환율 시장 너무 불안합니다. 어제 7원 20전이나 급등했어요. 1217원입니다. 이제 1220원대 육박합니다. 앞선 고점이 1240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인다면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마인드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자 월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8월 말에 해소되는 그렇죠 MSCI 이머징 마켓 시장 신흥국 시장의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죠 하락을 한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반등에 불과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자제하시는 거 좋다. 앞서서도 반등이 예상될 때마다 그 반등을 먹고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등은 매도의 반등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장은 평균 비중이 적어도 50%는 꼭 유지하는 이런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말씀드리고 역시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연합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오늘 아침까지, 충청도와 경북 북부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200mm, 전라도와 경남, 경북 남부에는 최고 80mm가 되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많은 곳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과 청주는 낮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29에서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도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개겠고, 낮 기온은 26에서 2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가을 장마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은 전주 29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중부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